원자 반지름이 나오죠? 네, 자, 원자 반지름은 18쪽을 제외로 한다. 맞니? 네, 18쪽을 제외로 하고, 자,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는 가로줄이잖아. 번호가 커질수록, 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반지름은 감소해. 자, 그러면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자, 이유는 유효액전하의 증가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이제 이거의 원인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껍질 수는 같은데, 그치? 네, 같은 주기니까 껍질 수는 같으나, 자, 원자에게 양성자 수가 증가하죠. 네, 그래서, 자, 양성자와 전자 간에, 그래서 원자핵이라고 하면 되겠지. 원자핵과, 또는 이걸 양성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양성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양성자.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짐으로죠. 네. 자, 그러면, 자, 이게 첫 번째야. 자, 인력이 커지니까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어때? 껍질이 수축한다는 얘기가 되지? 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왜 증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증가하니? 찔수가 커져서 많아져서. 그렇지.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자, 이게 두 번째 요인이란 말이야. 자,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플러스가 3개짜리인 리튬 3번이니까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이렇게 도는 거하고 리튬 베릴륨은 자, 플러스가 4개.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4개가 돌아.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도 2개. 자, 양성자가 증가하니까 이 껍질이 어때? 안으로 끌어당기니까 수축이 된다는 얘기지? 네, 그 다음에 나트륨은 11번인데 플러스 11개. 그러면 전자도 11개 돌기 위해서 필요한 껍질이 3개란 말이야,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리튬보다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이 커지겠지? 네,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거기에 자, 요게 원소 번호고 그 다음에 Y축이 원자 반지름일 때 자, 요렇게 3번 리튬부터 해보자. 리튬에서 쭉 감소해서 요게 F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자, 18쪽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 나트륨은 요렇게 증가한 다음에 또 쭉 감소해. 자, 요게 CL인데 자, 여기 봐봐. 자, 요 CL은 리튬보다도 작지. 네, 이게 유액전화 때문이야. 그래서 요것도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칼륨. 칼륨에서 또 쭉 감소해서 아르곤 이렇게 되는데 아르곤이 아니라 뭐야? 브로민이 되죠?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봐봐. 나트륨은 브로민보다 훨씬 커. 자, 그랬을 때 원자 반지름의 요 꼭대기에 있는 놈들은 모두 1조 원소지요. 네,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놈들이 17조 원소가 되는 거지. 자, 지금 여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에서 결정을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봤단 말이야. 그쵸? 네, 자, 이번엔
이온 반지름을 보고 원자나 이온의 크기를 결정하는 세 번째 요인이 여기에서 나와. 자, 이온 반지름. 자, 첫 번째 이온에는 두 가지 이온이 있으니까 양이온. 양이온은 수소를 제외하면 모두 금속이죠, 금속. 네. 자, 양이온은 무엇과 비교하는 거야?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져. 자, 원자 반지름보다 작은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뭐니? 껍질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껍질 수가 여기서는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는 왼쪽에서 보면 두 번째 요인하고 똑같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을 보면 음이온이 되는 건 모두 비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얘는 원자 반지름보다 커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원자 반지름보다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양성자 수 또는 껍질 수는 같아요. 음이온이 될 때는 변화 없지만 자, 변화 없으나 같으나 이렇게 표현하자. 껍질 수는 같으나 전자 수의 증가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요인으로 나오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선생님이 자, 문제 세 개를 내놨지. 네. 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순서대로 그냥 써보자. N3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네온, Na 플러스, Mg2 플러스, Al3 플러스의 크기 순으로 이온 반지름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또는 원자 반지름이 되겠죠. 네온은. 자, 네. 나열하고 그 요인이 뭐냐 한번 써봐라 라고 한다면은 자, 요거를 그대로 내릴 테니까 봐봐. N3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자, F2, F, 플로린 마이너스, 네온, Na 플러스, Mg2 플러스, 그 다음에 Al3 플러스. 여기에서 원소 번호야. 양성자 수죠. 네. 양성자는 얘가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돼. 근데 여기에 전자수는 모두 10개죠? 네. 자, 이런 거를 등전자 배치라고 불러. 전자수는 같은데 10개 전자를 채우기에 필요한 껍질은 몇 개니? 2개. 그렇지, 2개지. 다 2개씩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봐봐. 전자수하고 껍질수가 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변하지는 않겠지. 네. 그러면 양성자 수가 변하잖아, 여기에서는. 네. 그러면은 요인은 뭐가 되겠어?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 또는 유효액전화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요인은. 네. 그래, 간단하게 쓰면 유효액전화 이렇게 쓰면 되고 또는 이거를 더 풀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지므로 껍질이 쪼그라드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런 게 있죠. 나트륨과 나트륨 플러스 요 두 개는 Na 플러스를 비교하면 자, 양성자 둘 다 11개씩이야. 11번이니까.
그리고 전자는 11개, 10개죠. 네, 그러면 필요한 껍질은 얘는 3개가 필요하고 얘가 2개 필요하잖아. 네, 그러면 자, 껍질 수가 많은 놈이 더 클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요인은 껍질 수가 된다는 얘기지. 네, 이게 바로 이 이온 반지름을 따지는 거야. 원자 반지름하고. 그래서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무조건 얘네는 다 양이온이다. 양이온은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자, CL과 CL-도 비교해봐라. 그러면 CL-는 자, 원소 번호가 17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가 17개씩이야. 근데 전자는 얘는 17개지만 얘는 18개. 그 다음에 17개 전자를 채우기에 필요한 껍질 수는 3개. 18개 채울 때도 3개지. 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양성자와 껍질 수가 같으니까 전자 때문에 변하겠네. 네, 그러면 전자가 많은 놈이 반발력이 커지니까 여기에서는 요인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다. 네, 이렇게 따지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등전자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나 원자의 크기를 따지는 방법이 바로 이온 반지름으로부터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3가지가 있다. 핵과 전자 간의 인력 또는 그걸 유효액전화. 그 다음에 2번째는 껍질수. 3번째는 전자 간의 반발력.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4번째가 이제 이온화 에너지야. 여기서 말하는 이온화 에너지는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의미해요. 자, 이온화 에너지의 뜻은 중성 바닥 상태 원자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필요한 에너지. 자, 필요하다라는 말은 흡수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원자에게 안쪽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바깥으로 떼어내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그랬죠? 네, 떼어내는 거니까 이게 전자가 떼어내질 때는 에너지 흡수,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이온화 에너지의 자,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에서 이게 중요하죠. 대체로 증가한다. 그냥 증가라고 하면 틀려요. 네, 대체로가 들어가야 돼. 대체로가. 자, 대체로가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중간에 어긋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유가 뭐지? 요거는 또 이유가 유액전화 증가예요. 그러니까 핵이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면 떼어내기 어려워지겠지. 네, 그거란 말이야. 그러면 유액전화 증가, 즉 쉽게 얘기하면은 자,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짐으로 떼어내기 어떻다? 힘들어진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떼어내기 어려우니까 에너지는 더 많이 드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째.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해요. 여기는 그냥 감소한다야. 그러면 왜 감소하느냐? 자, 같은 족에서는 껍질수가 증가하지. 네,
그러면 껍질수 증가로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네.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은 인력도 작아지니까 떼어내기 쉽다 이런 뜻이지. 네. 요게 바로 그 이유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자,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는 외워라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네.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아. 번호하고 자,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는 자, 1번에 수소, 헬륨,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뚝 떨어져요. 떨어진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다시 또 뚝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다음에 황이 또 감소하고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 뚝 떨어지고. 네. 자, 그랬을 때 요 맨 꼭대기를 이으면은 이게 몇 쪽이라 그랬니? 18쪽이요. 18쪽. 맨 아랫부분을 이으면은 1쪽이요. 이게 1쪽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 네. 요 감소하는 요거. 자, 수능에서는 범서가 감소하는 네. 이유는 몰라도 돼. 네. 근데 감소한다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푼단 말이야. 감소 이유는 이거는 주관식 형태니까 안 나와. 네. 여기에서도 감소하는 이 구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네. 뭔 얘기인지 알겠지? 거기에 감소 이유는 쓸 필요 없다. 네. 그거는 우리 수능에서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 얘가 있지. 네. 자, 이거는 알아야지. 어떤 경우냐면, 자, 두 번째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외우고 있다면, 자, 여기서 수소에서는 전자 하나 떼면 더 이상 없어요. 뗄게. 그래서 헬륨,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에서 첫 번째 떼고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에너지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자, 이 문제는 이렇게도 된다 그랬지. 헬륨 플러스, 리튬 플러스, 자, 알루미늄 플러스에서 전자 한 개를 더 뗄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저 그래프에 한 칸씩 왼쪽으로 넘겨라 그랬죠? 네.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냥 그려놓고 자, 한 칸씩 왼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이게 헬륨이 되고 이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만약에 세 번째 전자를 뗄 때는 또 어떻게 하면 돼? 한 칸씩 더 옮겨요. 한 칸씩 또 밀어요. 한 칸씩 앞으로 당겨. 알겠냐? 네. 그러면 자 이런 거 한번 봐봐. 자, 이 원분의 이 원분의 이 투값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 원분의 이 투값이 O하고 F하고 비교하라. 요거 비교하면은 할 수 있겠냐? 네. 자, 요걸 어떻게 하는지 봐봐. O의 2원, O의
E2와 F의 E1, F의 E2를 서로 비교할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래프를 잘 봐봐. 첫 번째 그래프에서 요거 봐, 요거. E1은 누가 더 커? F가 더 커요. F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네. 크고 얘는 작다지? 네. 그 다음에 E2를 봐봐. 누가 더 커? 산소가 더 커요. 산소가 더 커. 얘는 크고 얘는 작다지? 네. 그럼 서로 비교해봐. 여기 위에는 이게 크고 여기는 이게 크지?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누가 더 커? 산소.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네. 이런 형태로 문제 나오는 것도 해결해야 돼. 알겠지? 네. 네,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네.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그래프에 또 세 번째 전자를 뗄 때는 한 칸씩 또 앞으로 당기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의 마지막이야. 뭐 하나 더 뭐 배워보면 6가지가 될 텐데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다 찍어도 되지? 네. 자, 다섯 번째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하나를 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 바닥 상태의 원자로부터 전자를 차례로 있는 대로 떼는 거야. 떼어낼 네. 때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근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 그랬어? 조개 판단이 가능하다. 조개 판단이 가능하다. 자, 조기라고 하는 거 원자과 전자수로 결정을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전자를 순차적으로 계속 떼어낼 때, 자,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원자과 전자수보다 많은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급등한다. 자, 요걸 찾아야 돼. 에너지가 급등하는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가 급등하는 거는 어떻게 찾느냐? 에너지 차이로 계산하면 안 돼. 차이로 계산하지 말고 이 n 플러스 1을 이 n으로 나눈다든지 이 원분의 이 n 값이 급등하게 되는 거야. 네. 자, 여기서 자, 요거 한번 보자. 2n분의 2n 플러스 1에서 n이 1이면 어떻게 돼? E2를 E1으로 나눌 때 이런 뜻이지. 네. n이 2면은 E3를 E2로 나눌 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 전자를 뗄 때 급등했다. 세 번째 전자에서 급등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전자는 원자과 전자보다 많은 전자가 되지. 네.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2개가 되지, 진짜. 아, 2개. 자, 세 번째 전자에서 급등했으니까 세 번째 전자는 원자과 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아,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이 원분의 이 n에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n이 1이면은 1일 테고 n이 2이면은
두 번째 뗄 때 급등이지. 네.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2개. E3를 E1으로 나눴더니 급등이야. 그러면 원자과 전자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네. 자, 이렇게 따져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 자, X라고 하는 기체에 E1을 줬더니 X 플러스 기체가 되고 전자 하나 잃었다. 그랬을 때 요 이원을 제1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X 플러스 기체가 되는 데서 에너지를 줬더니 E 플러스야. 이렇게 될 때 요게 E2를 제2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 X2 플러스에서 또 에너지를 주었더니 X3 플러스 기체가 되고 또 이렇게 될 때 E3를 제3 이온화 에너지 전자가 있으면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네.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서 E1은 E2보다 E3보다 이렇게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이게 포인트야. 네. 됐니? 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까지는 이렇게 배우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만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자, 선생님이 거기에 문제 하나를 냈잖아. 이 네. 삼주기 원소이다 해놓고 표가 있죠? 네. 자, 요 표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한번 해보자. A, B, C, D가 있어. 그런데 E1, E2, E3, E4. 자, 이렇게 주어진 값이 거기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50, 450, 그 다음에 900, 1700. 두 번째 거는 70, 140, 그 다음에 780, 1500. 780, 1500. 자, C의 경우는 80, 160, 80, 160, 320, 그 다음에 1800. 그 다음 D는 자, D값은 자, D는 어때? 얼마가 나와 있니? 60, 500, 1000, 1900이요. 60, 500. 1000, 그 다음에 1000. 1900이요. 1000, 1900.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뭐를 찾으라 그랬냐면 급등하는 위치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A는 어디서 급등이야? 두 번째 그래, 두 회사요. 번째에서 급등이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B는? 세 번째요. 그래, 그러면 세 번째에서 급등. C는? 네 번째요. 그래. 그 다음에 D는? 두 번째요. 자, 이렇게, 그래, 이렇게 찾으면은 문제 절반은 다 푼 거야. 자, 첫 번째. AD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A는 몇 네. 개야? 한 개요. 한 개. B는? 두 개요. C는? 세 개요. D는? 한 개요.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자, 원자과 전자가 있으니까 이거의 족은 얼마, 무슨 족이냐라고 할 때 A는 1족, 1족, B는? 2족, C는? 13족, D는? 1족이요. 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세 번째. 자, AD가 같은 족이죠? 네. AD 중 원자만 지르면 누가 더 큰 거야?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누가 더 큰 거니? A가 더 커요. 왜? 이온화의 에너지가 더 적어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는 거지. 60하고 50. 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함으로야. 네, 이렇게 이거를 알아두면 되잖아. 이게 세 번째야. 그러면 또 봐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AD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고 싶어. AD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 이렇게 해봐. 그러면 자, A는 얼마만 있으면 되니? 450, A가 웬 450이야? 50? 50만 있으면 되지. 하나만 떼면 되는데. 아, 네, 왜 갑자기 450이 나왔어? B는 얼마가 있어야 돼? 140? 아니지. 70하고 140을 더해야지, 이 사람아. 아, 네, 왜냐면 원자과 전자는 전자 두 개를 떼야 되는데 하나 뗄 때 70이 들고 두 번째 뗄 때 140이 드니까 두 개를 더해야지. 아, 네, 그 다음에 C는 560이요. 이거 다 더해야지, 세 개. 알겠니? 네, 네, 자, D는 얼마만 있으면 돼? 60이요. 그래. 그 다음에 이 표 하나 갖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AD의 산화물은 산소와 결합한 물질이에요. 산화물의 화학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산소는 E-지. 네, 그러면 O는 E-니까 A하고 결합할 때 A는 플러스니까 A2O, B는 E 플러스니까 BO, C는 3 플러스니까 C2O3, 그 다음에 얘는 D2O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AD를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번호 순으로 배열한다는 말은 이렇게 돼요. 자, 2주기하고 3주기 원소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쪽, 2쪽, 13쪽이 있는데 자, 1쪽에 있는 A하고 D는 원자 번호가 A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D, 여기가 A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B가 여기 있을까? C가 여기 있을까? 또는 B가 여기 있을까? C가 여기 있을까? 또는 대각선으로 있을까? 이거를 구별을 해야 돼. 네, 자, 그런데 잘 봐봐. 같은 주기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죠? 네,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 그러면 이게 B고 이게 A야. 이건 결정이 됐어. 근데 B하고 C가 이렇게 있거나 또는 B하고 C가 여기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 네, 근데 B하고 C가 같은 주기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C는 반드시 B보다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 근데 이 두 개 비교해봐. C하고 B 중에 누가 더 커? C가 더 커요. 그러면 C가 더 크니까 자, C가 더 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여기에 B가 있으면 안 되지. 네, 그리고 여기에 C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네, C가 B보다 더 높게 나와야 되잖아. 네, 이것 때문에 자, C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니? 네, 자, 이게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이란 말이야. 이거 문제 잘 나와요. 꼭 알고 있어야 돼. 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전기 음성도까지 여기서 배우고 가자. 네, 이거는 3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자, 전기 음성도는 공유 전자 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자, F를 4.0으로 정한 상대값이야. 자, F를 4.0으로 정한 상대값인데, 자, 주기율표에서, 자, 같은 주기에서는, 자, 얘 18쪽을 제외하죠? 네. 18쪽을 제외하고,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증가해요. 그러다가, 주기가 변하면 어떻게 되지? 급격히 감소하죠? 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는데 어떻게 외우라 그랬지? 폰 클렌징 바르면서 CSI를 HDTV로 봐라.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요게 4.0, 3.5, 3.0, 2.8, 2.5, 2.1. 자, 요거는 우리가 3단원에서 결합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해. 극성 결합이냐, 무극성 결합이냐. 그치? 네. 요거는 요렇게 외워두면 될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범서가,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2단원까지 또 끝난 거야. 네. 자, 우리 아무리 늦어도 3월, 4월, 5월 되면은 4단원까지 다 끝나거든? 아무리 늦어도. 네.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우리가 모의고사도 선생님하고 만나면 모의고사로 점수 관리하는 걸 배울 거야. 네. 그때 되면은 내용 정리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점수가 관리가 된다. 알겠죠?